먼저 이미 보도된 바는 있지만 우리 세종 시민께서 선정한 2025년도 시정을 빛낸 10대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모니터상의 영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이것도 중복되지 않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역시 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의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였습니다. 세종 시민들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종시가 다 좋은데 교통이 좀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임기 초부터 쭉 들어왔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종일관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응 패스를 도입을 했고요. 아울러서 궁극적으로는 지하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도시 지하철이 아니라 국가 광역철도가 우리 세종시의 지하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게 지하철의 역할을 겸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정말 기대해 왔는데 그 CTX 세종시 도심을 총괄하는 철도가 민자 적격성 평가에서 통과됐다고 하는 것은 세종시도 언젠가는 지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출퇴근을 한다고 할까요?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5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그 화면이 있나요 혹시? 그 5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그때 여기 계셨던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바로 세종시는 지하철이 놓여져야 되고 신도시와 조청 간에 이어지는 직선 노선의 광역철도망이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계획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결국은 5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회가 저로서는 솔직히 좀 깊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행정수도 완성에 지방법원, 국립민속박물관 이런 것들이 다 예산적으로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 저희들이 산업은행을 유치하려고 추진했었는데 2년 만에 산업은행이 작년에 개소가 됐습니다. 산업은행이 개소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까 국가산단이 되고 세종시가 국가산단에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올 때 국책은행으로서의 산업은행이 바로 산업적 측면에서 재원 조달을 도와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건 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은행이 언뜻 보기에는 그 유치가 큰 뉴스냐 싶지만 그렇지 않다. 그리고 23년부터 저희들이 문을 두드려서 그것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10가지가 쭉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요 모니터로 우리가 대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해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내년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이 그렇지만 저는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지금 뉴스도 막 여러 가지들이 지금 국제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관세라든가 최근에는 무슨 베네수엘라 문제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라든가 전 세계에서 지금 불확실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전개될지 참 불확실한 그런 예측이 불가능한 변수들이 많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해인들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해가 어디 있었겠어요. 어떻게 일이 쉽게만 가고 파도 없는 바다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 특히 지방선거도 있고 합니다만 월파출해라는 사자성어를 통해서 파도를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는 바다로 나아간다라는 뜻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6년은 시정 4기가 마무리되는 해이고 그리고 또 시정 5기가 하반기부터는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마무리할 것도 있고 새로운 포부를 가져야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26년도를 선거나 정치적인 일정에 관련 없이 꾸준히 제가 1년 동안 해야 할 업무를 중심으로 성과와 그리고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과는 말씀드렸고요. 우리 26년도 업무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역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 4기에서 제시했던 5대 비전이 있습니다. 행정수도, 한글문화수도, 그리고 정원문화도시, 박물관도시, 그리고 스마트 도시. 이 5개의 비전은 이건 변함없이 추진할 일이고 그것은 뭐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바뀔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도시에 아주 전국에 이런 도시가 없는 유일한 특성을 우리 부각시키는 그런 비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로서는 더욱더 굳건하고 더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행정수도와 관련돼서는 행정수도 특별법이 그리고 행정수도 특별법과 행정시 특례법 2개가 있는 거거든요. 이 2개가 지금 국회 발의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올해 행정수도법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한 법들이 통과시켜서 세종시가 법상 행정수도다라는 것을 명기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이 가져야 할 특례가 많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자치 시도가 5개가 있습니다만 우리 세종시만큼 적은 숫자의 특례를 가지고 있는 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법안이 이미 정비되었고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는 과제를 올해부터 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다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그 지역의 정치권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건 관철시키겠다라는 말씀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실과 세종 그 국회의사당이 반드시 일정을 정했더라고요. 29년까지는 대통령실이 온다라고 그제 강원식 비서실장이 발표를 했는데 그것들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세종시도 뒷받침을 해나가고요.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31년까지인가요?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뒷받침을 해가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법적인 문제를 뒷받침 받으면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해수가 지금 부산으로 이전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성평등 가족부, 법무부, 그리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정부 위원회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 세종시의 공백을 메워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해수가 이제 이전이 됐기 때문에 12월 23일 날 부산에 개청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가 빠져나간 공백을 지금 말씀드린 성평등 가족부나 법무부가 조속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제가 총리실에 이건 강력히 건의할 것이고 그리고 조만간 그런 것들을 정부에 전달하는 그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법원도 31년의 계획대로 개원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CTX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CTX와 함께 국회의사당이 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천마을 IC 그리고 제천 횡단 지하차도 금강 횡단 교량을 보고 있습니다. 행복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지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추진되고 있고 검토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한글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말씀은 이미 작년에 한글 축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성과를 보여드렸고 한글 비엔날레 그리고 한글 놀이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세종시에 유치가 됐기 때문에 한글문화도시로서의 뿌리가 점점 깊게 내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제가 사실 행복청장 시절부터 쭉 추진해왔던 겁니다만은 한글 문화 단지를 세종시에 입지시켜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왔고 그것이 올해 용역비 3억 원이 국비 예산으로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그 국비 예산으로 반영이 됐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국립 한글 문화단지가 세종시에 조성하는 검토가 시작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한글 축제를 합니다마는 저는 올해 처음으로 한국어 국제문학상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한국어 국제문학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냐면 외국인 한국어 국제문학상인데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어로 수필이나 시나 소설이나라는 작품을 만약에 제안을 해주면 그것을 심사해서 그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외국인 한국 문학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없었죠. 외국인들이 한국말 웅변 대회를 한다든가, 우리가 번역을 우리 외국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는 있어도 외국인들이 직접 한국어로 작품을 써서 제출하는 그런 문학상은 시도된 바도 없고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외국인 중에서 한국인 이상으로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작품인들 못 쓰겠어요? 그런 작품들을 한번 처음으로 외국인 한국어 문학상을 도입하고자 하고 그것을 우리 세종시에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한글 놀이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세종 한글 미술관을 저희들이 건립하겠습니다. 한글 비엔날레에서 전시되는 그런 작품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한글 미술관을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우리가 특기할 것이 국립민속박물관 예산이 154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국립민속박물관이 박물관 단지 안에 들어와지게 되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가 또 들어서게 된다면 정말 명실상부한 박물관 단지가 차곡차곡 또 하나하나 충실을 기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종시립미술관도 올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장욱진 생가기념관도 올해 완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종시가 미술관과 박물관의 도시에 걸맞는 그런 면모를 갖추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립박물관이 되었을 때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세종대왕의 월인청강 지곡이 우리 기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그 등재를 위한 추진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걸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세종시가 정말로 한글미술관, 한글박물관 그리고 세종발굴관을 통해서 그 월인청강지국이 유네스코 국제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그런 결실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는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좀 좌절을 겪었습니다만은 꺾이지 않고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원도시 정원조성 종합계획을 용역을 위해서 수립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면서 언젠가는 정원도시 박람회를 저는 꼭 다시 한번 개최해서 우리 세종시가 전국에서 최고 뛰어난 정원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정원 기반을 통해서 우리 세종시가 관광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하는데 올해도 차근차근 그 초석을 다져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친환경 그 종합 타운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지역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독림산 부분에 자연 휴양림을 조성해 달라라는 거 하나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을 그쪽에 조성을 해서 그 전동면 지역 주민 일원에 있는 분들이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그리고 독림산의 자연 휴양림에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저희들도 그 지역 주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스마트 국가 산단이 있지만 거의 비슷한 면적의 스마트 시티가 있습니다. 이것을 승인을 받아서 얘기했습니다만 올해는 그것이 구상이 아니라 선도지구의 공동주택을 착공, 분양하고 그리고 혁신 벤처 스타트업 존을 만드는 그런 계획들의 본격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 특구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특히 지난해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충청권에 정보보호 클러스터가 세종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통해서 우리 국가기관과 국제연구기관의 그 사이버 정보 보완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요. 아울러서 핵태온이라고 하는 대학생 해커 말하자면 경진대회도 변함없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세종시의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가 사실 읍면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읍면 지역이 신도시는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읍면 지역 분들은 다소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시장에 취임한 뒤로 사실 읍면 지역에 굉장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천의 한글미술관이다 또는 한글 비엔날레다 또는 종합문화예술 니네 집이다라는 것을 전부 조천에 유치를 시켰어요. 거기 도돌이파크도 새로 정비를 했고 특히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복숭아 축제가 그동안에 사실 정체성을 찾지를 못하고 지역도 내용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마는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조치원 복숭아 축제는 그 명칭도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입니다. 그건 조치원 지역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관된 계획을 가지고 점점 조치원 지역도 이 축제나 여러 가지 박물관, 미술관, 행사들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또 조치원과 연기군 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의 1단계 사업이 올해 완료가 됩니다. 또 그동안에 그 고도 제한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인데 그거 다 해제를 했고요. 소정 지역도 군사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이런 읍면 지역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켰기 때문에 보다 활성화된 균형 발전을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광역시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농업인 수당을 제가 도입을 했죠.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세종시에 계시지만 농업인 수당을 받는 혜택을 마련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직불제에 관해서 요즘에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공익직불제를 이번에 정부에서 그 환수하는 문제도 뭐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작년 4월달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수산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국가계획으로 묶여있는 토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되기 전까지는 공익직불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꿨기 때문에 25년 4월 이후에는 농업직불을 뭐 환수한다라는 문제가 원청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로지 세종시의 노력 덕분이라는 걸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지 세종시가 그때 나서지 않았다면 전국적으로 이 농업직불 가지고 환수 문제가 이제 저기 지금 그 나오고 있는데요. 감사원 감사에 따라서 훨씬 더 확산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작년에 25년 4월부터 저희들이 법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최소화되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동시에 우리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보아서 국가산업단지에 지금 어떠한 잡음도 없이 지금 보상이 계속 잘 추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세종 한우대왕이라는 우리 브랜드를 발표를 했어요. 우리도 축산업이 있는데 그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브랜드를 세종 한우대왕으로 만들고 이 세종 한우대왕을 올해는 큰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우리 축산농가와 함께 세종 한우대왕 가칭입니다마는 저희 구상입니다마는 세종 한우대왕 축제라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얼마 규모로 할까요? 보통 그 세종 우리가 그 도심지에서 축제할 때 한우를 50마리 잡았는데 한 500마리 잡아서 한번 한우 축제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 시민들이 맛있는 한우를 세종 한우 브랜드 있는 그런 축제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한우 대왕을 전국적으로 좀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또 저희들이 뭐 자랑이라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3조 4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서 산업통상부로부터
시 출범 최초로 전국 투자 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산업 유치뿐만 아니고 저는 이제 올해가 됩니다. 올해 어딥니까? 지편동 일대 지식산업센터 7층짜리가 완공이 됩니다. 그 지식산업센터는 바로 공공임대형으로 바로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첨단 기술 기업들이 그 안에 입주를 해서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에 양자컴퓨터 산업협회와 협약을 맺고 우리나라 양자 산업들의 기업들이 세종시에서 이런 그 공공지식센터에 터를 깃들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종시가 첨단 산업 말하자면 기술의 도심 산업단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종합센터 저는 그 국가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제 나름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큰 성과였다고 제 스스로 자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부신 그것이 실적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과의 마찰 때문에 몇 년씩 끄는 그 생정 낭비와 그리고 예산 낭비가 많이 야기되었던 그런 사업들이 정말 단기간 내 주민들한테 큰 말하자면 갈등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이것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나는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친환경 종합 타운도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이 아까 원하신 대로 스마트팜이나 아니면 독림사의 자연휴양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 그리고 환경타운 종합 타운 자체의 건립도 차질이 없도록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가 전국에서 사회안전지수 2년 연속 1위를 했고요. 119 상황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2년 연속 1위를 해서 우리가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안전한 도시로 자리를 매겼습니다. 이런 사회안전지수가 연속 2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2년 연속 평가되는 데도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스마트 재난 안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의 사각지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고요. 전동 킥보드 견인 제도를 좀 처음으로 우리 세종시가 올해부터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전동 킥보드가 이게 시민의 안전에도 그렇고 어린이 안전에도 그렇고 교통수단으로서 효용성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법상 그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폐지하거나 할 수는 없어도 길가에 방치되어 있거나 위험성이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가 견인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견인을 해서 벌금을 매기다 보면 아무래도 좀 안전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 이응 패스 도입, 버스 노선 조정, 택시 공급 확대. 우리 시가 택시가 좀 부족하다는 건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 올해 연초에 택시를 대폭 늘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것이고 이응 패스는 도입 1년이 지났습니다만은 버스 이용 건수가 13%가 증가하고 자가용 이용량이 하루 5,000대가 감소했으며 교통사고 비용 약 40억 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세종시는 스마트 도시에 걸맞게 국내 최초로 광역형 자율주행버스 레벨 4를 상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 공주 그리고 신도심과 조치원 지역에 BRT를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해서 상가 규제는 계속해서 완화해 날 각오고요. 지금 35년 만에 금남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더니 금남면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40년 만에 전이와 소정면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서 또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지역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이 온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전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인원들의 안전적인 주택 공급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필요한 약 4,74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통해서 좀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중점적인 내용만 제가 이렇게 좀 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과와 그리고 계획을 저희 의지를 담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26년도에 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민들한테 소개를 한다면 올해 7월 달에 지편동의 행정복지센터가 개정이 됩니다. 한번 가보셨나요? 행정복지센터 한번 가보시면 정말 잘 지었어요. 그리고 복지센터가 나중에 지어질수록 더 현대식이고 더 편리하게 지어진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 안에 수영장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고 매우 좋은 편의시설이라서 지편전 반곡동 이 지역 분들이 대단히 기뻐하실 일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 무료 법률 상담은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모바일 전자 안내문에 즉시 납부 기능이 추가 도입되어서 세금 납부가 훨씬 편리하게 도모하겠습니다. 작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취약계층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되고요. 청년의 취업준비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키움 카드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되었던 통합 돌봄 사업이 올해부터는 65세 이상과 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도 30개 사업에서 43개 사업으로 늘어납니다. 또 저소득 청소년 부모 가구 아동 양육비가 신규로 도입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8세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요. 금액도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증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제가 쭉 우리 세종시를 모델로 삼아서 정부에 건의해왔던 것들이 지금 제도화시킨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빈집 문제입니다. 내년부터는 그 특정 빈집에 대해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특정 빈집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이 되게 됩니다. 또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분야별로 전문가가 유지보수 비용과 계약 방식을 점검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진단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는 오늘 여기서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우리 시 홈페이지와 그리고 읍면동에 이런 달라지는 시책 그리고 제도를 알 수 있는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민들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제가 시정 4기 동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소야대 어려운 지방의회와 함께 시정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제가 제1의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신념이라고 그럴까요? 하는 것이 진정성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진정으로 시민을 대하면 그런 것들이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장을 살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취임이 끝나고 22년 7월에 했습니다만 23년 초부터 1박 2일이라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룻밤을 주민들과 같이 자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진정성 있는 소통 행정을 벌였고요. 월요일로 작은 얘기 같지만 우리 직원들한테도 거의 한 3년여 동안 매주 월요일이면 제가 생각하는 우리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제도 시책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소통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만, 그것들은 전부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민과 우리 내부 공무원들에 대한 저의 진정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정확한 시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저의 최선을 다할 것이고 임기가 얼마 남았다
라는 것에 개의치 않고 제가 남아있는 임기 동안은 저의 이런 진정성과 그리고 정직함 또는 정확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시키면서 시정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지 않은 길을 가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도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년에 여러분들께 인사 겸 그리고 작년도 성과와 올해 주요한 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